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론 펜달의 너의 인생을 걸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 방황과 갈등. 시골 소년에서 사교계의 왕자로. 어서 오너라 윌리야. 내가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되어서 너무 기쁘구나. 내 집에서 편안한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마.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따뜻한 환영은 9살 난 윌리엄 윌버포스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 당시 윌리엄에게는 갑작스런 비극이 연이어 일어났다. 누나인 엘리자베스가 1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이어 유럽 대륙과의 무역과 금융업을 하시던 아버지 로버트 윌버포스마저 잃는 슬픔을 겪게 된 것이다. 18세기 후반 영국 정치계를 바꾸고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킴으로써 노예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준 영국의 행동하는 양심 윌리엄 윌버포스는 1759년 8월 24일 영국의 작은 무역항인 헐에서 태어났다. 윌버포스 가문은 할아버지 때부터 무역업과 금융업으로 큰 돈을 번 헐에서는 알아주는 집안이었다.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키가 작고 허약한 체질에 시력이 많이 나빴던 윌리엄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는 비통함을 겪게 된다. 윌리엄의 어머니는 장남인 아들을 좀 더 강하고 튼튼하게 양육하기 위해 런던에 있는 큰아버지 댁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큰아버지는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광장의 타운하우스와 윈블던 공유주의 시골 별장을 가진 성공한 금융업자였다. 친자식이 없었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몸은 약하지만 정신력이 강하고 재치가 뛰어나면서도 다정다감한 성격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조카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윌리엄의 목소리는 고향 헐에서 문법 학교 선생님이 키가 작은 윌리엄을 교탁 위에 세워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문법 책을 읽어주게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신앙심이 깊은 감리교 신자였던 큰아버지 부부는 당시 영국에 불고 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 등과 교제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카 윌리엄을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푸트니 학교로 전학시켰다. 고향인 헐에서 실력 있는 문법 선생님 밑에서 배운 덕분에 윌리엄은 우수한 성적으로 푸트니 학교로 전학할 수 있었다. 큰아버지 부부는 윌리엄이 푸트니 학교에서 작문, 불어, 수학, 라틴어, 헬라어 등을 배우면서 지적인 자극도 받고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기를 바랬다. 윌리야,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빛내고 가업을 이끌어갈 기둥이다. 이제 너의 앞길에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큰아버지의 위로는 윌리엄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내 큰아버지, 참 큰아버지가 윌리엄 시골 별장에 계실 때 제가 방문했던 적 기억하세요? 그 정원이 너무 좋았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윈블던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그래, 다음 공휴일에 가보자. 우리는 네가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단다.
큰어머니는 종종 조카를 데리고 복음주의 설교를 들으러 다녔고 그것은 어린 윌리엄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었다. 런던에 도착한 이후 윌리엄은 새로운 생활에 대해 편지로 어머니께 보고하고 위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엄마, 저는 큰아버지, 큰어머니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제 방도 마음에 꼭 들고요. 다음 공휴일에는 윈블던 별장에 가기로 했어요. 학교 공부가 정말 재미있다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수업도 헐보다 재미없고 음식도 맛이 없어요. 하지만 걱정은 마세요. 앞으로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큰어머니와 함께 클래펌에 사시는 큰어머니의 오빠 되시는 존 손턴 아저씨를 만나러 가요. 그곳에 가면 제가 좋아할 만한 교회가 있대요. 다녀와서 얘기해 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동생 사라와 앤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윌리. 사랑하는 엄마, 지난번 편지에서 클래펌에 계시는 큰어머니의 오빠와 그곳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그 후로도 몇 번 갔었고 지난 주일에도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감리교회인데 지난주에는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목회자로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대요. 선원으로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고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흥미진진했어요. 그 목사님은 나중에 노예선 선장이 되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룬 것을 후회하고 지금은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대요. 이제는 노예제도가 나쁜 것임을 깨닫고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싶다고 했어요. 또 어떤 인종의 사람이라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어머니도 존 뉴턴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윌리.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쌀쌀한 날, 윌리엄의 어머니는 헐을 방문한 할아버지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윌리엄이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다. 아무래도 윌리가 종교 열광주의자들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윌리를 큰 덱에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윌리엄의 어머니는 엘리자베스는 영국 국교의 회원으로 사회적으로는 귀족층이었다. 당시 상류층 사람들은 존 웨슬리를 따르는 무리들의 신앙을 경멸하고 있었다. 존 웨슬리는 과거 영국 국교회의 정회원이었으나 뜨거운 영적 체험 후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존 웨슬리가 이끄는 감리교도들은 구원과 죄의 용서에 역점을 두고 신앙생활에서 감정적인 면에 지나치게 치우친다고 해서 당시 상류층 사람들로부터 종교적 열광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존 뉴턴 목사 역시 존 웨슬리와 같은 감리교도로 노예선 선장에서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 열렬히 복음을 전파하며 잘 알려진 찬송가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사람이었다. 존 뉴턴 목사가 강조하는 죄의 용서, 개인적으로 구주를 영접함,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등의 교리는 예배 예식 중심인 영국 국교회에서 자라난 윌리엄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에게는
모두 허튼 소리처럼 들렸다. 어린 아들이 그런 존 뉴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엘리자베스를 엄청난 불안 가운데로 몰아넣었다. 네 판단이 맞는 것 같다. 내 이름을 이어받은 내 손자가 감리교를 따른다면 나는 단 한 푼의 유산도 그에게 남기지 않겠다. 당장 윌리를 데려오너라. 우리 가문의 미래와 명예가 달린 일이다. 윌리가 감리교인이 되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일이야. 할아버지의 결단은 단호했다. 고향집으로 되돌아가는 윌리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느닷없이 어머니가 나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윌리엄은 슬프고 화가 났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클래펌의 교회에서 존 뉴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을 편지에 썼던 것을 후회하며 윌리엄은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요. 푸트니 학교도 이제 겨우 적응이 되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는데 제가 다시는 클래펌의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큰아버지 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어요? 아니, 절대로 안 된다. 네가 그 감리교도들의 허튼 소리에 말려 들어가면 우리 윌버포스 가문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시고 쓰러지실지도 모르겠다. 더 늦기 전에 그 사악한 길에서 너를 건져내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 그러면 헐의 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헐의 학교가 좋은데요. 그것도 안 된다. 새로운 교장 선생인 조지프 밀러가 감리교도가 됐다는구나. 너는 포클링턴 학교로 전학하게 될 거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킹스만 바스켓 목사님인데 감리교 같은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뿐이야. 그렇게 해서 12살의 윌리엄은 강제로 전학을 당했다. 그 학교에는 큰아버지의 애정어린 돌봄 같은 것도 없었고 영적인 양육도 없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큰아버지 댁과 연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일도 쉽지는 않았지만 윌리엄은 고독과 영적인 낙담 속에서도 상심하고 있을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편지로 위로했다. 사랑하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핍박을 참아내야 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은 모두 어려움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권세를 누린다고 하셨잖아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화목해 된 자들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포클링턴에서의 5년간의 학교 생활은 윌버포스에게 지적 영적인 공허감만 남겼다. 교장 선생님은 선량한 분이었고 품위가 있는 학자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모두 우울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고 나도 사실 거기에서 배운 게 별로 없었다. 윌버포스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엄청난 유산으로 점차 상류층 사교계의 방탕함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주체할 수 없는 돈과 남아 돌아가는 시간, 유창한 화술, 아름다운 목소리의 노래 솜씨는 윌버포스를 단번에 사교계의 왕자로 떠오르게 했다. 어렸을 적에 가졌던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점점 세상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자신에 대해서 윌버포스는 나중에 그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적었다.
지역 유지의 손자로서 나는 수많은 곳에서 초대받았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다. 나의 청아한 목소리와 음악에 대한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다. 당시 상류층 젊은이들의 유일한 사는 재미는 극장, 무도회, 만찬, 파티뿐인 것 같았다. 그들은 오후 6시에 모여서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즐기며 밤새 흥청거리고 놀다가 새벽에야 집에 들어가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처음에는 그런 생활이 어색하고 실망스러웠지만 점차 잘 맞는 옷처럼 맛을 들이게 되었다. 큰아버지 댁에서 받은 영적인 감동은 한동안 지속되었지만 내가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은 나의 영적 성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뿐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세상의 어지러운 유흥이 아닌 진실된 경건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훈련과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훗날 윌버포스는 고백한다. 만일 내가 그때 큰아버지 댁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나는 고집센 감리교도로 정치계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치계로 보내기 위해 방탕하고 어리석은 삶을 통해 훈련시키셨다.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1776년 17살 되던 해 윌버포스는 좋은 가문의 배경 덕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쉽게 명문 캠브리지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부나 신앙은 아예 접고 사교 활동에 빠져 살던 그의 생활은 캠브리지에 입학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은 성적에 관계없이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졸업도 보장되었기 때문에 윌버포스는 아무 걱정 없이 동료들과 몰려다니며 사교 활동에 몰두했다. 윌버포스는 자신의 대학 생활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했다. 대학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영국에서 가장 도박을 좋아하는 두 사람에게 소개되었다. 그들의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그리고 나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다. 물론 정직한 교수님들도 있었지만 역시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었다. 대학 시절 나에게 공부하라고 충고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 나의 게으름과 호송세월에 한몫한 사람들 뿐이다. 매일 저녁 윌버포스는 카드놀이, 술, 풍성한 식탁에서 진창 먹고 떠들고 놀다가 지친 몸으로 기숙사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윌버포스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도박, 음주, 흥청거리는 연애를 마음껏 즐기는 것은 아니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나태라는 악덕 속에서 무의도식하는 자신과 그것을 방관하는 교수들과 친구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인지 회의가 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기숙사로 돌아온 윌버포스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옆방에 있는 토머스 기즈번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훗날 윌버포스의 평생 친구이자 동역자가 된 토머스 기즈번은 고전학에서는 총장 메달을 받았고 수학에서는 6번째로 1급 학급자가 된 학생이었다. 야, 토머스 기즈번, 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냐? 그러다 대머리 되겠다. 입담 좋기로 소문난 말솜씨로 윌버포스는 친구를 맞이했다.
넌 이미 우리 학교 최고의 학생인데 왜 그렇게 열심이야? 난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중이야. 목사고시가 꽤 어렵거든.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너야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말주변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우리 학교에서 인기 최고니까 공부를 안 해도 괜찮겠지만 기즈번의 비꼬는 말투에 윌버포스는 한숨을 쉬었다. 난 말이야 네가 부러워. 확실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 샘이 날 정도로 부럽단 말이야. 사실 나는 무엇을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확실한 인생의 방향이 없어. 윌버포스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 윌버포스의 앞길에는 결혼, 사업,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업인 무역업이나 금융업에 손대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이상하게도 윌버포스의 마음을 끈 것은 정치였다. 정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게다가 같은 대학의 동기생인 윌리엄 피트가 정치계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자극이 되기도 했다. 나도 한때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원한 적이 있었어. 어릴 때 큰아버지 댁에 있을 때였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한 약속이었는데 그때의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토머스 미안해. 늦은 시간에 공부를 방해해서 내일 네가 발표한다며 나도 한때는 그렇게 발표 준비를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기억도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렸네. 그때가 그리워 정말. 정치의 마음이 끌리다. 헤이 피트, 오랜만이네.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 하원 관람석에서 피트를 발견한 윌버포스가 반갑게 인사를 했다. 사실 피트와는 캠브리지 동기생이기는 했지만 학교에서는 별 교제 없이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그러다가 윌버포스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원 관람석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다. 아, 윌버포스 어서 와. 이번에 헐에서 출마할 예정이라며? 그러려고. 하지만 헐에서는 아직 내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 나는 자네처럼 정치가 집안이 아니잖아. 자네는 어디서 의석을 얻으려고? 글쎄 그게 문제야. 캠브리지 선거구에서 입 후보하고 싶은데 나이가 문제네. 자네는 21살이 되었나? 아니 8월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생일이 되는 8월까지 선거가 연기되기를 바랄 뿐이야. 그렇지 정치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윌버포스가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였다. 얼마 전 돌아가신 큰아버지까지 자식이 없어서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은 평생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게 해주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역업을 이어받자니 사업에는 도통 마음이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법학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목회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의사가 되는 것은 성적이 안 되니 불가능하고 그만한 가문에 그 정도 재력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은 정치인이었던 것이다. 그런 사정으로 정계에 진출하기도 했으나 윌버포스는 정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달변가의 사교성과 재치가 뛰어난 인기 만점의 사람이기는 했으나 의회에서 토의되는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계의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는 하원 토론회에 자주 참석하여 경청하곤 했던 것이다. 피트가 말한 대로 정치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드디어 윌버포스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다.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정 나이인 21세가 되던 바로 그 해에 수상은 의회를 해산한다는 포고를 내렸다. 의회가 해산되면 새로운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곧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 당시 영국의 정치는 국왕과 의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국왕은 수상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었고 아무리 중요한 법안이라도 국왕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가 없었다. 국왕은 이러한 권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대로 정계를 움직일 수 있었다. 의회는 귀족들에 의해 세습되는 상원과 국민이 뽑는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원은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고 하원에서 통과된 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 하원은 주의 크기와 상관없이 각 주를 대표하는 2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하원 입후보자들은 표를 찍어주는 대가로 유권자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땅한 감사의 표시로 인식되었다. 관례상 사례는 한 사람당 2긴이었고 타지에 살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투표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행 경비까지 포함해서 10긴이까지 주었다. 그렇게 계산하니 윌버포스에게 필요한 선거 자금은 선거 유세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서 모두 8,000파운드였다. 윌버포스 같은 재력가에게 그 정도 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매력적인 성격과 두둑한 지갑, 그리고 그의 21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도시 전체를 로스구이로 대접한 것에 힘입어 윌버포스는 1780년 10월 고향 헐을 대표하는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캠브리지 동기생인 피트보다 3개월 앞서 하원 의원이 된 것이다. 윌버포스 축하하네. 헐에서 압승을 거두었다는 소식 들었어. 대단해. 다른 2 후보자의 표를 합한 것보다 2배를 얻었다며. 선거가 끝난 후 피트는 윌버포스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고마워. 자네는 캠브리지 선거구에서 낙방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참 안타깝네. 다른 소선거구에 제출할 계획은 없나? 다들 그렇게 하지. 나도 그렇게 할 작정이야. 내년 1월에 당선되면 단독으로 의정 활동을 해볼 생각이네. 피트, 자네는 정치적인 역량이 뛰어나니 잘 해낼 걸세.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네. 윌버포스의 예상대로 피트는 다음해 하원에 입성하면서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의회의 재정 개혁에 관한 그의 처녀 연설은 모두가 놀랄 정도로 훌륭했다. 미국 독립전쟁에 대한 영국의 실책을 비판하는 연설 역시 많은 동감과 지지를 얻었다. 피트가 앞으로 수상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의견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다. 피트는 하원에 들어간 지 18개월 만인 23세의 나이로 재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등 정치적으로는 승승가도를 달렸다. 반면에 윌버포스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의회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안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배우며 가장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의원들이 어떻게 상대를 설득하는지를 눈여겨보며
정치를 배우는 중이었다. 4년을 그렇게 보내고서야 비로소 윌버포스는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완전히 파악하게 되었다. 그동안 피트와 함께 주요 정책 심의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4년 동안 내세울 만한 업적을 세우지는 못했다. 이때쯤 윌버포스의 마음에 정치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특별한 활동 없이 의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든 노릇이었고, 또한 사교 활동을 통하여 정재계의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확실하게 감이 잡히지 않았다. 감사합니다.